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100페이지 27번 나갈 차례죠. 네, 27번은 풀어보시고요. 너무 쉬워서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의 경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바다가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말소하는 절차가 바다가 된 경우는 말소할 경우에 대상 토지부터 보게 되면, 대상 토지는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또는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토지를 관리하는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신청하라고 통지해 주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60일이지만 바다가 된 경우는 90일인데, 소유자 제정신이면 신청할까요? 안 하겠죠? 제정신이면 어디가 있어요? 술 먹으러 가 있죠. 그럼 신청 안 하게 되면 소관청에서 이상하단 말이야. 그런 건 잘 기억해. 직권 말소가 들어갑니다. 말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직권 말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도 수수료는 면제해 줍니다. 돈 안 받아요. 차이점인데, 대장을 말소할 때 납부할 수수료가 지적 정리 수수료라는 것이 있고, 수입 증지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데, 하나의 필지가 다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할 필요 없겠지만, 일필지 중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분할 측량을 통해서 일부 말소할 때 수수료 당연히 면제해야 됩니다. 이게 나름대로 조금은 중요한 파트고, 어쨌든 말소할 당시엔 며칠 내 신청하시래요? 90일 내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이 바다가 다시 토지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을 회복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나요? 돌아오지 않죠. 그럼 이 땅은 소유자께 아니란 얘기네. 그럼 소유자 스스로 신청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소관청 입장에서 말소 당시의 자료나 또는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대로 회복하는 것이 절차가 될 것이고, 회복을 한다거나 말소가 끝났을 경우에 그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 수면 관리청에게 결과만 통지해준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인데, 나눌 것은 말소할 때는 90일 내 신청할 의무가 따라오겠지만 회복 등록하는 기간은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비교하시면 됩니다. 1번의 경우 옳은 것은이니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두 군데가 잘못됐는데, 일시적인 바다는 말소하지 않고요. 혹 말소하라고 통지하는 것도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돼 있으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하지 아니하면 60일이 아니라 90일이죠.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런 말은 눈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보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는 말이고, 5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보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보장관 아니니까 틀린 말이어서 맞는 말은 4번밖에 없네요. 넘어가서 29번, 30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31번. 다음 중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이 잘못 설명된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한다. 맞고요. 이때 이 서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목이 바뀌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맞고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도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았나요? 하얀다가 맞는 말인가요?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하얀다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강의실을 바늘 쪽에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쪽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개발이 안 된 지역 전답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통해 대리를 조성하게 되면 지목은 바뀌겠죠. 하지만 기능이 노후돼서 재건축할 당시에는 사업은 사업이지만 이미 여기는 지목이 되잖아요. 대박 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사업을 통해 바뀌는 경우가 있을 때는 신청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다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맞고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지목 변경 대상이 되는데 우리 수업 나갈 때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하나의 예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하나의 사례가 어떤 게 있더라? 왜 물어봐? 그냥 가지자. 옛날에 하나 배웠던 것이 폐교된 학교. 학교로 존재하다 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일반 사인들에게 임대해 주게 되면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니까 학교 용지는 아니고 다른 용도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사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분할을 신청할 때가 아니라 합병 신청할 때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을 미리 변경하는 거지 분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된 말이에요. 분할을 뭘로 고쳐야 돼요? 합병으로 고쳐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대상이 되므로 맞는 말이고 4번을 합병으로 고쳐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너무 쉬우니까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33번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맞고요.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가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전답 과수원을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답 과수원 뭘 보고 나눴을까? 전답 과수원 나누게 된 계기는 좀 질문한 거예요. 전답 과수원 나눈 계기는 뭘 보고 나눴을까요? 예? 예, 경작물이죠. 배추나 무심은 경우는 다 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게 되면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물 심어놓으면 과수원이니까 작물 보고 따지는 거지 형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틀린 말인데 토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소관청이 결정하다 보니까 소관청 확인으로 가름하는 거지 시도지사 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등이 있게 되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받은 소관청이 결정하게 되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하는 건 소관청의 권한이니까 시도지사를 소관청으로 고쳐야 맞는 말이 됩니다. 틀렸고 5번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합병 신청할 때만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고 틀린 것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34번 다음은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쪽에서 말소가 되든 회복을 하든 결과를
소유자와 관리청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고요. 말소도 통지사유고 회복도 통지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당연히 바뀐 걸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직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신규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시 분할의 경우에는 신청 의무가 있다. 맞았네요. 다 60일 내 신청할 의무 사유고. 4번이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연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합병할 사유가 아니라 전부 다 분할 대상 토지다 보니까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합병이 아니겠죠.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토지 소유권자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의 변경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4번이죠. 4번. 35번의 경우는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적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 두 번째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10인에서 15인이다. 틀렸죠?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죠. 2. 잘못됐고. 네, 지적식량 시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승인도 필요하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4번인데 축척변경은 한번 떠들어내 보도록 하자고요. 축척변경은 토지동사에 중 가장 많이 나온 게 축척변경인데, 축척변경이라는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에 점을 뚫을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축척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축척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할 것이고 임야들의 말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주의하시고, 축척변경의 경우는 시행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직권으로 실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고, 원칙적인 대상 토지는 법에 보면 3개가 나와 있는데 3가지. 첫 번째의 경우는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 분할이 자꾸 생겨서 토지 작아지다 보니까 측량도 어려워지고 조밀도도 떨어지더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방부여 지역 내에서 서로 축척이 다른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도 축척을 일치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지적공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도 축척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대상 3가지인데, 이 3가지의 경우는 거치는 절차가 3가지입니다. 절차의 경우는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동의받은 후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이 승인받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요 3가지에 해당하는 축척변경 대상 토지는 요 3가지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원칙인 대상이에요. 반면에 다만 단서조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승인받지 않는 이 2가지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 2개가 빠져나오는데,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합병을 위한 경우에는 축척 변경할 당시 이 2가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도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이 절차 2가지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총 몇 가지 대상이? 원칙은 3개, 예외가 2개, 합이 5개가 대상인데, 이제 원칙대로 가게 되면 승인받는 거의 경우,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지적소관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는 시행지역 내 시군구와 독립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공고 몇 글자예요? 네, 그냥은 못 외우니 연관 적어놓으시면 돼요. 공고 2글자 20일 이상 기억하시고,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30일 내에
토지 소유자하고 또는 토지의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상에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경계점은 몇 글자인가요? 세 글자에서 경계점 30을 묶어 놓으시면 돼요. 그냥은 못 외우니까 연관해 놓으시면 돼요. 공고 몇 글자? 두 글자 21, 경계점 세 글자 31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축척이 작은 소축척 지적도가 있는데 축척이 큰 걸로 바꾸게 되면, 대축척으로 바꾸게 되면 축척이 작을 당시에 지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었고, 토지의 경계가 있었고, 토지의 좌표가 있었고, 면적이 있을 경우 이제 배운 대로 채워놓으시면 돼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측량 실시할까요? 네, 측량하겠죠. 그럼 측량하면 얻는 결과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표에 구합니다. 그럼 지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번 바뀐다 안 바뀐다? 우리끼리는 뭐 하나 둘 셋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야죠. 예전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준용하는 경우 3개 있더라.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축척 변경하는 경우는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 것?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기 때문에 지번도 바뀝니다.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하게 되고, 그럼 지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다른 건 다 바뀌는데 얘만 안 바뀌면 은따 아니에요, 이거? 은근히 따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목도 이번 기 현황 따라 다시 보여줍니다. 다 바뀌는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축척 변경하게 되면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다 새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일로 들어와서 아까 대상이 몇 개 있었어요? 합의 5개죠? 절차 다 거치는 게 3가지가 있었고 절차 빠지는 게 2가지 있었잖아요. 절차 다 거치는 것들은 다 바뀝니다. 다 바뀌게 되는 반면에 절차가 빠지는 거 이 2가지의 경우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종전 지적금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얘는 축척에 맞게끔 면적만 다시 정하는 것이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여기까지 1단락입니다. 축척 변경은.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놓으시면 책이 보여요. 총 몇 가지가 있대요? 합의 5가지입니다. 원칙은 3개, 예외가 2개. 원칙 3개, 절차 다 거치는 거. 2개 절차 빠지는 거. 다 거치면 다 바뀌고, 빠지면 면적 하나 안 바뀌고,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한 번 더 하자고? 싫어. 자, 총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절차 원칙 3개, 예외 2개. 다 거치면 다 바뀌고 빠지면 면적밖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 나올 당시에 이거 자꾸 승인받지 않는 거 제외 자꾸 내는데 자꾸 들어가셔야지 책이 눈에 보이지 그냥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과정이고, 하나 주의할 것은 지금처럼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정하게 되면은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 옛날 걸 고쳐 쓰는 게 편할까?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새로 만들게 되면 대장이 2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옛날 대장은 다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옛날 대장에 대해서 지번이 바뀌었다거나 지목이 바뀌는 경우에 지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정리하지 말고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측량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적 공모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축척 변경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원칙이 정지가 원칙이에요. 못하는 게 원칙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로 계속하자 본 경우는 가능한 경우 있는데, 여기서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언제까지 정지하실 것?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정지입니다. 기본 원칙이. 왜 그럴까? 대장도 새로 만들 건가요? 그럼 이게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옛날 거. 없어지고 그 정리하면 뭐 할까? 그 옛날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입다가 빵꾸난 메리아스는 그냥 버려라, 빨아버려라. 그냥 버리란 얘기예요. 굳이 정리하지 말고. 그래서 다 정리가 정리되는 것이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1단락이에요. 1단락의 경우는 일단 대상이 몇 가지 있어요? 합의. 자꾸 외쳐야 돼. 5가지가 있더라. 절차 다 거치는 게 3개, 절차 빠지는 게 2개, 절차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밖에 안 바뀌다. 자꾸 들어가 책을 보셔야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면적 증감치가 남았는데, 축척 변경하게 되면 측량을 다시 한 결과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도 가능해요. 증가하는 사람은 증가만큼 돈을 내게 되고 감소 돈을 받게 되는데, 그 필지마다 전후의 면적을 비교한 서류가 바로 지번별 조소란 이 서류를 통해서 면적 증감 처리에 들어갑니다. 면적 증감 처리 돈으로 하는데 이 돈을 3글자로 청산
금이라고 부르고 원칙은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산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더라요. 하나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말자라고서 전원에 동의서가 들어온 경우 산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의 경우는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면적이 허용 5차 이내가 나오는 경우 5차 이내 면적이 나오는 경우도 변경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청산금은 중요한 것이 누가 결정합니까? 그다음에 언제가 기준입니까?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징수하고 지급하는 절차까지만 세 번 하시면 여기는 끝납니다. 청산금액의 결정 권한은 누가 결정할까? 예, 여기는 축척 변경 위원회예요. 소가청 아닙니다. 소가청으로 퐁당 빠진 거예요. 축척 변경위원회 결정하게 되는데 축척 변경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위원회예요.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토지하는 자료가 없어서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소관청 입장에서는 필지별로 토지의 가격을 다 조사합니다. 가격을 다 조사해서 그 내역을 축척 변경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변의 권한이에요. 가격은 누가 조사하시고 소관청이 조사해서 결정 권한만 싹 넘겨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소유자가 내고 받을 청산금을 소관청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시오 받아가시오 그러면 불만이 생겨요. 그 불만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축척변경위원회 안에는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거 니네가 뽑아라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버린 겁니다. 가격은 누가 조사했고 이거 자꾸 바꿔치기래 두 개를 소관청이 가격을 조사해서 얼루 제출하셔라. 축척 변경 위원회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척 변경 위원회 권한이니까 주의하시고요. 방법은 지번별조소에 증가나 감소한 면적이 있을 경우에 증가나 감소한 면적 곱하기 1제곱미터당 가격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청산금을 산정할 수가 있고 청산금이 산정이 된 경우에 이 청산금에 대해서 징수와 지급할 권한 소관청이 있다 보니까 내역서가 지체 없이 소관청에 들어갑니다. 소관청에서 청산금을 이제 공고를 위해서 조서 작성한 다음에 청산금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의무 규정인데 공고 며칠 이상 하시래요? 15일이죠? 앞에 공고는 20일, 뒤에 공고는 15일, 시행 공고는 20일이고 청산금은 15일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시행 공고가 청산금이 저걸 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앞에 게 나오는 게 20일, 뒤에 게 15일로 기억하시라는 얘기고 이제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0일 내에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의 경우는 낼 때는 3개월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 토지 압류 들어옵니다. 받을 자의 경우는 6개월에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6개월에 지급받을 자 주소나 것을 알 수 없다거나 또는 수령 거부 시에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내는 건 몇 개월이고 3개월 받을 때는 6개월이에요. 서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내고 받은 경우에 차액 발생하는 경우 이 차액은 누가 처리하느냐?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남은 돈은 수입, 부족 지자체 부담하면 끝나는데 지금처럼 잘 받고 잘 나가면 좋으련만 문제는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통지가 들어가니까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 불만 있는 경우는 청산금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이의 신청은 돈 내란 자가 누구예요? 소관청이죠? 소관청 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관청이 청산금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 변경위원회니까 야 축변에 니네가 뽑은 거 불만이 있단다. 결정해라 회부시켜버리게 되면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이의를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소관청이 알려주고 통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게 축척 변경의 이 마지막 이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청산금 누가 결정합니까? 축척 변경 여기 딱 끼들어 이 사이 답이 쭉 풀려 나오니 요거 잘 잡아놓고 들어가시고 이제 마지막 절차가 청산금을 소유자 입장에서 납부나 수령을 합니다. 이건 소유자 입장이고 소관청 입장에서는 돈 내주는 받는 것을 납부 내줘야 받는 거 아닌가요?
내주는 것을 지급. 지급해줘야 수정 들어가니까. 그래서 납부나 지급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소유자 입장은 납부나 수령이 되는 것이고 내고 받을 때 소관청은 받을 때 납부, 내줄 때 지급.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경우에 완료가 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확정 공고일이 축적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가 될 것이며 이때를 기준으로 대장 지적을 정리하고 등기를 촉탁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범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둘로 나눠야 돼요. 반을 갈라서 이쪽은 대상은 몇 가지 합의? 5가지, 원칙이 3개, 예외가 2개. 절차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면 면적 하나 몇 개 안 바뀌게 되고 일단 잡아놓고 책 보시길 바라고. 청산금은 누가 결정해요? 축척, 변경, 위원회 딱 자리 잡아야 쭉 풀려나가요. 여기 소관지 껴들어갔다 절대 답 안 나오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몇 문제 또 풀어보자고요. 페이지가 105페이지 36번인데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병하는 경우는 승인받을 필요 요거는 없어요. 두 가지 절차 필요 없는 거니까 1번 틀렸고 2번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축척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승인 신청 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내 승인 여부 통지 이 규정은 없어요. 그 며칠 내 통지한다 그 규정 없기 때문에 그냥 승인이 있게 되면 지체 없이 공고란 말이 나오는 거지 며칠 내 승인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4번의 경우 축척 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임야도란 말은 빠져야 됩니다. 뭐만 대상이에요? 지적도만 대상이 돼야 하고 5번이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낼 때는 3개월, 받을 때는 6개월이니까 5번 하나 맞는 말이 되네요. 넘어가서 37번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틀린 것은인데 1번이 필지별 제곱미터 당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축변위의 권한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맞고 근데 축척변경하는 시도지사가 회의에 붙이는 시도지사가 소관청이죠. 소관청. 시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천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을 뽑으려면 필지별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결정권 같이 갑니다. 청산금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이의신청 결정도 누가 해라? 축척변경위원회. 묶어버리면 될 것이고 축척변경 시행계획까지 해서 맞지만 2번이 시도지사를 뭘로 바꿔야 돼요? 소관청으로 바꿔야지 맞는 말이 되네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38번, 39번은 풀어보시고요. 40번도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나올 건 아니니까. 넘어가서 41번.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됩니다. 틀린 말이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쪽에서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란 말 나왔었는데 청산금, 납부 몇 글자? 납부 두 글자. 수령도 두 글자네. 두 글자 20일이에요. 아, 글자 외우기 편하다니까. 공고 몇 글자? 두 글자 20일. 경계점 세 글자 30일. 납부, 수령 두 글자 20일 내라. 이렇게 갖다 묶어놓으면 되는 거, 글자대로. 하지만 15일자라는 있었죠? 청산금 공고만 얘가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글자에 안 맞는 게 하나 안 맞으니까 날짜 일부러 못 외우니까 영어 전후세 이렇게 글자끼리. 그러면 뭐 내용 날짜 때문에 안 헷갈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틀렸고요. 20일로 고쳐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3번은 하자가 없네요.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은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 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시행 공고는 15일이 아니라 20일이니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1, 3분의 1에 3분의 2가 돼야 되죠.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서 틀린 말이고, 맞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로 안에 단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빼고 가라는 얘기예요. 요거 빼고 가라는 얘기예요. 2개. 오케이? 대상에 3개, 2개 있었잖아요. 요거 2개는 절차 빠지는 거죠? 이거 빼고 푸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풀라는 얘기예요. 위에 거로만.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요걸로 풀라는 얘기예요. 1번의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맞고, 요거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축척에 다른 지적도가 있는 게 두 번째 요 원칙적인 규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하든 직권을 하든 무조건 요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도 동의서 가져와야 되고 직권할 때도 똑같이 받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동의 받아야 되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몇 글자? 3글자 30일 내라 맞고요. 4번의 경우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낼 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3번 틀린 말이고. 5번의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43번, 44번은 생략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넘어가서 45번. 지제에 관한 법률상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익이 생긴 경우에 처리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인데 맞는 거 볼게요. 이쪽 차익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익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더라. 남은 돈은 지자체 수입, 부족액 지자체가 부담하니까 초과액이든 부족액이든 누가 부담하실 것? 지자체가 처리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지. 3번. 그 다음에 46번. 다음은 축척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몇 글자? 2글자 20일 이상 공고해라. 맞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한다. 납부 몇 글자? 2글자. 수령도 2글자.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을 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른 건 20일이지만 청산금 공고만큼은 며칠이더라? 15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재건 못했던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거꾸로 됐죠 지금. 가격을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의 조사에서 얼로 제출해야 돼요? 축척 변경 위원으로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반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 5번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7번 지주에 관한 법률상 축척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정확히 받고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맞고. 요 두 가지 절차 거치는 거 아닙니다. 요 두 개는 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소관청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도굴자 20일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15일이 아니라 20일이죠. 납부나 수령 도굴자니까. 그 다음에 5번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맞고요. 48번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49번 거의 같은 문제 하나만 풀을게요. 50번하고 해서 49번 하나만 풀고 50번 생략하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부분 같으니까.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제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게 될 것이며 이때 토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 맞았고요. 두 번째,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가 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60일이 아니라 1월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의 신청할 때만 1월이에요.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몇 글자? 세 글자 30일 맞고요.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낼 때는 3개월에 납부하실 것 맞습니다. 근데 50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오른쪽에 51번 보고 넘어갈게요. 51번의 경우는 축척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언제 등록상 정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끝난 시기가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이니까 토지등 발생 시기 3번이 됩니다.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52번의 경우에 지적공부에 기재된 등록상 정정으로 면적이 감소될 경우 그 정정은 무엇에 의하나? 이게 옛날에 기출 문제인데 등록상을 정정할 때는 크게 둘로 나눠서 토지와 소유권들로 나눕니다. 등록상을 정정을 하게 되면 일단 둘로 세분해서 토지 관한 사항 나눌 때가 있고 소유권을 정정할 때가 있는데 토지 관한 사항은 토지의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 제출할 서류는 일단 경계 면적이 바뀜으로써 피해 있는 사람이 발생할 겁니다. 피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고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한다거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이 들어와야지만 경계 면적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제출할 서류예요. 확정 판결을 내야 될 것이고 또 내야 되는 서류가 경계 면적 측량통에 구하다 보니까 등록사항을 정정할 목적이므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다가 첨부가 돼야지만 경계 면적을 정정할 수 있다라고서 법에 규정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내는 것이 내야 될 서류고
이제 소유권을 정정할 땐 둘로 세분하는데 소유권의 경우는 이제 등기가 된 땅이 있고 미등기 땅을 나눠서 등기가 된 땅은 항상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등기부 중심으로 편제하다 보니까 등기필증,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서 항상 등기부가 따라붙는 것이 내야될 서류고,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이때 따라붙는 것은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서 정정하는 것이 내야 될 서류예요. 이 참 잘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경계 면적 밖에 있는 경우 뭘 가져오시래요? 2단계는 승낙서나 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서건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뭘 보고 정리하시고, 등기부, 미등기란 말 나오게 되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되므로 자꾸 요 물어보는 게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유권은 등기부 엮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등록상 정정으로 면적이라고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답이 되겠네요. 경계 또는 면적이니까 내야 될 서류 2학년의 승낙서 아니면 등록상 정정 측량서 이 두 개를 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다 겹치는 게 답이에요. 만나는 거. 답은 5번이 되겠죠? 2학년의 승낙서하고 또는 판결서 정보까지 가져가면 되니까 5번이 답이 됩니다. 만약 거기 요 두 개씩만 내서 낸 기억이 요게 지금 보시는 게 옛날 문제인데 요건 11회 때 문제예요. 아주 옛날에. 요거 나 한 번 나왔더니 14회 때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11회와 14회 한 문제씩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지문상만 내고 있으니까 어떤 걸 내는가만 체크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53번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 오른쪽 해설 보시니까 문제집 해설란의 오른쪽 페이지에 직권 정정 사유가 법에 9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9가지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이냐 가끔 잘 물어보는데 9가지 다 외우세요 그러면 안 외울 거 뻔하니까 눈으로 봐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는. 첫 번째 보게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 직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구 위치만 잘못된 경우, 즉 면적이 증감이 있대요 없대요? 없죠. 면적의 증감이 없단 말이 나올 때만 직권이 가능합니다. 면적이 바뀌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직권을 못 고쳐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라는 토지가 발견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3번은 지문도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실제 면적은 일치하더라. 그럼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고 경계가 맞지 않아서 경계를 정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 3번 공통점은 면적의 변경은 없고 경계가 바뀌는 경우만 직권 정리할 수가 있다가 되니까 면적이 바뀌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직권으로.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요것만 넘어오시면 이제 뒤에 쉬워져요.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직권. 그 다음에 6번이 지적위원회 지적 측량 적고심사 의결서에 의하여 지적공부 등록상을 정정할 때도 직권인데, 아마 빠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배우게 될 텐데, 측량을 통해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적위원회예요. 지적위원회는 이 측량에 대한 재판하는 법원입니다. 일반적인 법원 재판은 어디로 가시고 법원에 가겠지만 측량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는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적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할 때 등록상 정정하는 경우도 직권이 되고요. 7번째의 경우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직권이고, 그 다음에 8번째가 합필 등기에 각하란 말 나오는데, 합병을 못하는 걸 합병을 한 다음에 대장소관청이 등기소에 합병 등기해달라고 요청 들어갔더니만은 등기소가 이거 합병 못한다고 각하해버립니다. 그럼 합병 안 되는 합병을 했죠? 다시 되돌려야 돼. 합병 전으로. 이건 직권으로 분할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합병이 안 되는 합병을 했다. 그럼 합병할 수 없는 합병한 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합병 전으로
돌려놔야죠. 그래서 합병 전으로 다시 직권으로 분할하는 사유 합병 제한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 환산 잘못한 경우인데 면적 환산할 당시에는 한 평 곱하기 얼마 곱하실 것? 한 평 곱하기 제곱미터 바꿀 당시에는 3.3058 그리고 곱했다는 직권 정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곱하라. 저는 그렇게 강의한 적이 없고 한 평 곱하기 얼마 곱하셔라. 121분의 400을 곱하는 거지 3.3058 곱하면 직권 정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곱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곱한다고요? 121분의 400 곱하는 거지 3.3058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9가지는 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53번, 54 겹치니까 53번을 부를게요. 53번의 경우에 1번이 촉감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하면서 면적 환산에 잘못 등록한 경우. 아까 이거 9번째 있었네요. 있었고 토지 하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 통지가 있는 경우도 8번째 사유 있었고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요거 아까 7번째 있었고 쭉 줄줄이 따라 올라가네요. 네 번째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는 때는 토지 표시하는 사항은 등기가 우선일까 대장이 우선일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앞서 배울 때 등기 보고서 대장을 정리하십시오.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해라. 그럼 대장에는 지목이 대로 나와 있고 등기 보고서는 지목이 전으로 나와 있대요. 이해 갔어요? 여기 안 지우려도 지워야겠네. 이만큼 지워야겠다. 등기부사항은 지목이 전으로 나와 있고 대장에는 지목이 대로 나와 있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토지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지목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 등기가 우선. 대장이 우선이죠. 그럼 지목이 대장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대장의 지목을 전으로 고칠까? 이 전을 대로 고칠까? 전을 대로 고쳐야겠죠? 그럼 지금처럼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는 등기법상에서 여기를 변경 등기할 사유지 대장을 정리할 사유는 아니니까 4번은 대장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토지 표시하는 사항은 어디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장은 우선하기 때문에 대장은 가만 놔두고 등기부를 변경 등기할 사유예요.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지적공부 정리결의서. 지적공부 정리결의서가 바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가 되는 겁니다.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직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다음 중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이 토지 측량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건 토지 소유자이지 측량자가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 두 번째, 지적공부의 모든 등록사항 정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말도 안 되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또 반드시란 말 틀렸습니다. 확정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경계 면적들이 바뀔 때 확정 판결에 따라 붙는 것이고 모든 걸 다 확정 판결 보고 가는 건 아니니까 틀린 말이 말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맞았나요? 인접토지 경계가 바뀌는 경우는 아까 위에서 신청해라 직권이더라. 인접토지 경계 면적 바뀌는 토지 소유 신청할 때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전 페이지 52번에서 지적만 기재된 등록상 정정으로 면적 감소를 무엇을 통해 가져가 신청할 때는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설명드리면서 두 개 가지고 가야 돼. 뭐하고 뭐 가져와라. 이해 한계는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하고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이 경계는 어찌 신청할 때 첨부할 소리인 거지 직권일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가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에 의하여 한다고 정확한 말이 될 텐데 어쨌든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 소유권은 뭘 보고 정리해요? 등기부. 그럼 미등기란 말이 튀어나오면 뭘 보고 정리해라?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보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나마 5번이 제일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56번의 경우도 지적공모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신청을 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와 관계가 깊은 것을 물어봤는데 둘 중에 하나의 서류는 위에 꼭대기에서 경계 면적 바뀌는 경우는 뭘 가져와라. 딱 두 개가 규정돼 있어요, 법에. 이항계 내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확정 판결서하고 또 하나가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니까 둘 중 하나가 답이에요. 뭐가 답이에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생략하고 3번의 경우 58번 볼게요. 57번 생략하고 58번의 경우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맞았나요? 아까 직권 정정상 두 번째 사유입니다. 단 면적의 증감이 있대요, 없대요? 없단 말이 나올 때면 직권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상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대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눈에 띄게 하려고 빨간 색깔로 써주란 얘기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적어준다거나 흑백의 반전이라는 얘기는 컴퓨터 할 줄 아시죠? 드르륵 긁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까맣게 바뀌지 않나요? 그게 흑백을 뒤집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장을 딱 뗐을 때 시뻘건 게 있다거나 시커먼 게 있게 되면 한 번쯤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맞고 4번이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모 등록상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경우 등기필증,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렸죠? 지금 여기서 등기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들 이것들 다 뭘 정리할 때 나오는 서류들이에요? 토지 표시 정리할 때 얘기해요? 소유권 정리할 때요? 소유권 정리할 때지 토지 표시 정리할 때가 아니니까 토지 표시를 지워버리고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소유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말이고요. 그럼 정확하게 바꾸면 토지 표시를 뭘로 고쳐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정정으로 고쳐 정확한 말이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이것도 좀 고쳐야 돼요. 등록사항 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주민등록 등본 등 관계서류까지 지워버리세요. 주민등록 등본 등 관계서류 지워버리시라고 이제 일원화가 됐습니다. 뭘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일원화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고 미등기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일원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 나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다시 59번 쪽 보는데 59번 생략할게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가서 60번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